시진핑이 등장해서 부패 척결 운동을 함으로써 중국 정치가 많이 좋아졌고, 시진핑 덕분에 이렇게 중국이 세계 G2까지 성장하고 중국이 미국과 맞서 싸우고 아시아의 용이 될 수 있었다, 뭐 이런 식의 의도가 담겨있는 책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JTBC에서 그 소설을 원작으로 드라마를 만드네요. 뿅.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NG용입니다. 설광화 논란으로 인해서 JTBC가 설광화 이후 차기작을 내놓는 것에 대해서도 좀 많은 관심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제서야 관심이 생기고 있다는 게 좀 어이가 없기는 하거든요. JTBC가 내놓은 차기작은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라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도 지금 16화가 완결인데 8화까지 제작을 하고 설광화의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제작이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저는 이 드라마가 제작이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반대를 했습니다. 제 채널을 오랫동안 봐주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설광화, 조선구마사, 철인왕후,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뭐 이런 드라마들 저는 늘 다뤄왔습니다. 실제로 이제야 막 뉴스 프로그램에서 이런 드라마들을 다뤄주는데, 저는 올해 4월 8달 전부터 이 드라마가 제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 드라마 잘못됐다 하고 영상을 만들어 올렸었습니다. 요즘 커뮤니티 돌아다니다 보니까 설광화 때문에 말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옛날에 만든 이런 영상들이 다시 떠돌아다니더라고요. 뭐 이제라도 알려져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스탠스는 늘 하나입니다. 경제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경제학자도 아니고 말할 거리가 없지만 문화적인 부분에서는 중국을 묻히지 말자, 이 스탠스를 몇 년째 외치고 있습니다. 저는 늘 문화계에 중국 묻히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늘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시죠 다들. 제가 채널을 운영하는 초반에는 중국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니까 어린 친구가 우파 코인이나 타고 있네 이러시고, 이번에는 설광화 이야기하니까 인지웅은 좌파의 앞잡이다 이러고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늘 이야기하지만 정치적인 거 다 필요 없고, 문화계에 중국 묻히지 마라, 내 일자리에 중국 돈 넣어서 내 지인들, 내 후배들 앞길 막지 마라,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게임업계에는 중국 돈을 잔뜩 받아서 운영을 하다가 지금 산업 자체가 중국한테 뒤집혔거든요. 우리나라 게임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중국한테 밀립니다. 실제로 게임 쪽에서 일하는 지인들이 많은데, 한국 게임 산업 최근 몇 년 사이에 중국에 완전히 밀려서 참담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내 일터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싶습니다. 여튼 오늘은 사람들이 좀 잊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라는 드라마가 왜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역사를 다루는 드라마의 한쪽 시선으로 바라보는 고증들이 왜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중국 돈 받은 드라마는 왜 잘못되었는지 오늘 한 번에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뿅. 자, 우선 이 드라마 뭐가 문제냐. 설광화 같은 경우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선으로 바라보려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드라마입니다. 왜냐면 정말 민주화 운동에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아직까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드라마고, 누군가는 이게 맞지!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드라마라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안기부 때문에 저 시절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안기부 등장인물들의 시놉시스가 멋지게 나와버린다면 그건 2차적인 피해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안기부에 의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이번 설광화에 대해서 목소리도 내고 계신 상태이고요. 표현의 자유를 아무리 존중한다고 해도 독일에서 나치 간부를 대쪽 같은 인물이다, 이것이 애국이다 이러면서 멋지게 만들어서 드라마나 영화를 만들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나오는 드라마는 이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이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라는 드라마는 원작이 장야남명입니다. 중국에서 아주 유명한 소설이에요. 장야남명이라는 책, 중국인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책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굉장히 부패했고, 그 부패한 인물들에게 사이다를 먹여주며 척결을 하는, 어떻게 보면은 중국판 정치 히어로물 같은 소설인데, 이게 중국의 부패한 정치권을 굉장히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와, 부패 정치권을 처단하는 소설이 원작이라면 그걸 사와서 조금 각색해서 한국판으로 만드는 게 뭐가 문제예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조금만 더 깊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중국에서 부패 정치권을 비판을 할 수 있는 나라인가요? 그런 나라에서 저런 소설이 어떻게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중국에서 저런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면 정부의 의도가 어느 정도 담겨있는 소설이라는 거겠죠. 자, 맞습니다. 장야남명은 겉으로는 중국의 정치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지만 그 부패한 정치권을 처단하는, 사이다를 먹이는 그 주인공의 모티브가 시진핑입니다. 시진핑의 부패 척결 운동을 모티브로 정치 히어로물 소설을 쓴 거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경우는 시진핑의 등장 전까지는 중국 정치가 이렇게나 부패했었다. 하지만 시진핑이 등장해서 부패 척결 운동을 함으로써 중국 정치가 많이 좋아졌고 시진핑 덕분에 이렇게 중국이 세계 G2까지 성장하고 중국이 미국과 맞서 싸우고 아시아의 용이 될 수 있었다. 뭐 이런 식의 의도가 담겨있는 책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JTBC에서 그 소설을 원작으로 드라마를 만드네요. 장량 한 명을 사와서 드라마를 만드네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아니 철인왕후부터 시작해서 왜 자꾸 중국 소설을 원작으로 사와서 한국 드라마로 만들어주는 건데요. 그리고 늘 제작진에서 나오는 말은 이거예요. 그냥 판타지로 받아달라. 우리가 각색을 다 문제없게 했으니까 괜찮다. 그래서 설강화는, 철인왕후는, 조선구마사는 단 하나도 문제없게 나온 게 없는데요. 각색을 문제없게 했다면서요. 그런데 단 하나도 괜찮게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는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매번 문제없다라고 이야기해놓고 까보면 다 문제가 나오는데 이번에도 각색을 제대로 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문제가 없다. 장량 한 명을 원작으로 쓰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문제가 없다. 참 저는 어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국에서 드라마가 제작되는데 어떤 말이 나오냐? 남녀가 서로 여기는 넘어오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에서 사용되는 말이 여기는 38선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 드라마에서 여기는 38선이니까 넘어오지 말래요. 누구 때문에 38선이 생긴 건데 38선이라는 단어를 로맨스 드라마에서 당연하게 밈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망친 남의 나라 역사를 언급하는 것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국가에 투자를 받는다. 투자를 받기 위해 그 나라 소설을 원작으로 사용해서 제작되는 드라마. 참 기대되네요. 뿅. 자, 그럼 제가 왜 이런 걸 계속해서 알리느냐? 한국 내에서만 이런 드라마가 유통이 된다면 우리끼리 어떻게든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요즘 K 컨텐츠가 국내용으로 만들어지냐 이거죠? 아닙니다. 해외 시청자가 국내 시청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외국인들이 이걸 다 봐요. 중국 드라마는 외국인들이 안 보지만 한국 드라마는 세계가 봅니다. 그런데 그걸 중국 원작 소설로 만든다? 그러면 우리나라 K 컨텐츠로 중국 소설 홍보해주는 것밖에 더 되나요? 왜 그 많은 소설들 중에 꼭 중국 소설을 원작으로 해야만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중국 돈을 받아먹기 때문이겠죠. 예전에 조선구마사 때 말이죠. 드라마 속에 최영 장군님을 깎아내리는 그런 장면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최영 장군님의 후손분들이 공식 성명서를 내셨었어요. 그리고 제가 조선구마사 관련 영상을 계속해서 만들자 최영 장군님 가문에서 저한테 감사하다면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드라마에서 최영 장군님을 깎아내리면 최영 장군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최영 장군은 나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모든 위인들이 공과 과가 있겠지만 일방적으로 한쪽만 표현이 돼서는 안 되는 거겠죠. 만약에 말이죠. 세종대왕이 내 직장 상사라면 그것만큼 직원 입장에서 힘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종대왕이 최악의 상사였다라고 하면서 세종대왕을 악덕사장으로 만들어서 드라마를 만든다면 그건 정말 웃긴 일이겠죠. 드라마가 주는 영향력이 꽤나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렸을 때 드라마 보고 저 사람은 위인이구나, 훌륭한 사람이구나 생각하면서 산 경우들 많을 겁니다. 예를 들면 야인시대나 명성황후 같은 드라마가 있을 거예요. 명성황후는 위인이 아닙니다. 그냥 역사 속의 한 인물, 공과 과가 있는 인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드라마에서 나는 조선의 국모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위인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역사를 따로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명성황후라고 하면 나는 조선의 국모다가 제일 먼저 떠오를 거예요. 흥성대원군은 악당으로 기억을 하고 명성황후는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야인시대, 그 당시에 저는 학생이었습니다. 학교에 가면 애들이 겨울에는 전부 야인시대 코트를 입고 학교에서 야인시대 놀이를 했었어요. 종로의 김두한이라고 하면 영웅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김두한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보면 영웅이라고 불리기엔 좀 애매한 경향이 많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야인시대를 기억합니다. 역사, 철학, 인문학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역사 속에 어떤 인물의 업적을 공과 과로 구분해야 한다. 잘한 건 잘한 거고 위인도 사람이다 보니까 못한 것도 있다라는 걸 알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고 그런 사람들은 가볍게 드라마를 즐기고 드라마 속 내용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제가 학생일 때 김두한을 따라했던 것처럼 아직도 명성황후라고 하면 내가 조선의 국모다가 떠오르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 편향된 시선에서의 신격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제일 잘하는 게 이거죠. 사람의 공과 과를 구분하지 않고 자기 진영
대통령 인물을 신격화시켜서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습니다. 그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다 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신격화에 빠져들고 시야가 좁아지게 됩니다. 나중에 되면 내가 신격화를 시킨 인물의 과를 알게 돼도 그래도 이 사람이 땡땡땡보다는 낫지 하면서 비교잣대를 들이밀게 되죠. 그 사람 자체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미 머릿속에서 신이 되었기 때문에 잘못을 잘못으로 생각하지 않고 너네들은 이런 것까지 해놓고 왜 이런 걸로 까냐, 우리는 잘못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어버립니다. 왜냐, 내 머릿속의 위인이 망가지는 게 싫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한국인은 한국의 역사를 학교에서 배우고 위인전에서 읽고 그렇게 잘합니다. 하지만 한국 역사에 관심이 없는 외국인들이라면 어떨까요? 한국의 역사를 뭘로 가장 쉽게 받아들일까요? 사람은 처음에 생각이 한번 박히고 나면 그 뒤에는 잘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중국 투자를 받기 위해 잘못된 고증의 드라마 계속 나오게 된다면 나중에 전 세계인들의 인식을 바꾸는데 또 얼마나 많은 노력을 써야 될지 저는 상상도 가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영상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지금까지 인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